여러분, 지금 일본 빅3 도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숙박비에 숙박 세금도 따로 붙어서 20만 원 내도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이죠. 저렴한 게 매력이었던 일본 마트와 식당들도 점점 한국보다 비싸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유로운 일본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소도시는 조용하지만 오래 머물기엔 심심했고, 대도시는 너무 비싸고 붐비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는 대도시의 편리함과 소도시의 여유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로 노면 전차가 지나가고, 도심에는 맛집과 축제가 가득하고, 호텔비는 도쿄의 절반, 대도시의 활기와 소도시의 여유, 그리고 깊은 이야기까지 있는 이 도시는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는 일본 서쪽의 바닷가에 자리한 도시예요. 저는 이 히로시마를 먹고 놀고 쉬고 그리고 기억하고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히로시마 어떻게 가야 될지 보면은 제주항공이 직항으로 취항해 있습니다. 하루에 2편씩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를 고르기도 좋아요. 비행시간은 약 1시간 45분으로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역시 제주항공을 타고 갔어요. 웬만하면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시켜 먹는데 일본은 거리가 짧다 보니까 에어카페에서 간단한 간식을 주문해봤습니다. 승무원님께 요즘 제주항공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간식 메뉴를 여쭤봤더니 김스낵과 맥주 세트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고소한 김스낵이 짜지도 않고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고, 시원한 맥주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금세 안주거리를 다 먹고 다른 에어카페 메뉴들도 살펴봤는데 공차 음료가 있더라고요. 아이스 애플 히비스커스 티를 마셔봤는데 새콤한 맛이 아침의 피곤함을 확 깨워줬어요. 최근엔 커피보다 차를 자주 마시는데 공차 특유의 깔끔한 향 덕분에 상쾌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어카페 메뉴를 먹다 보니 금세 히로시마에 도착했는데요. 공항 밖을 나오자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일본 여행에서 첫 끼는 항상 중요하죠. 그 도시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시는 순간이니까요. 히로시마에 도착하면 일본 현지인들도 외국인 여행자들도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오코노미야끼입니다. 히로시마 전역에만 오코노미야끼 가게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은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되는데요. 딱 한 군데만 간다면 저는 오코노미무라를 추천드려요. 이곳은 무려 20개가 넘는 오코노미야끼 가게가 한 건물 안에 모여있는 오코노미야끼 빌딩입니다. 총 4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문이 열리는 순간 고소한 소스 향이 확 올라오고, 아침마를 두른 사장님들이 분주하게 오코노미야끼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 빌딩에서 먹는 오코노미야끼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맛집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나만의 단골을 발견하는 느낌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한 번에 여러 집을 돌며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인상이 좋으신 아주머니가 있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구워주는 오코노미야끼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커다란 철판 앞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은 밀가루 반죽이로 양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면, 돼지고기, 계란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소스가 반짝이며 퍼질 때 향이 진짜 일본 왔다 싶었어요. 일행들과 함께 오코노미야끼 2장을 시켜서 먹었는데 여기에 시원한 생맥주까지 한 잔 곁들였더니 비행기에서의 피로가 단번에 사라집니다. 한 입 입에 넣어보면 먼저 고소함이 밀려오고 뒤이어 소스의 깊은 풍미가 혀끝에 남습니다. 이 히로시마시 오코노미야끼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데, 보통은 우리나라 전처럼 재료들을 한데 버무려서 오코노미야끼를 굽지만 히로시마는 이렇게 한 층씩 레이어를 쌓아서 굽는 방식이 특별하다고 해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 식당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더라고요. 오코노미야끼 금액은 면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게 900엔, 면이 있는 건 1000엔, 스페셜 오코노미야끼는 1600엔이었습니다. 저는 면이 있는 2가지 오코노미야끼를 시켰고, 하나는 메밀면, 하나는 우동면이 들어가는 걸로 주문을 해봤어요. 사장님이 즉석에서 구워주고 잘라주고 만들어주시는데 마치 오코노미야끼 오마카세를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은 분위기가 또 한몫하잖아요. 주변의 다른 오코노미야끼 식당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설레는 목소리, 맛있게 먹는 그 분위기 때문에 이 빌딩이 어떤 식당에서 먹더라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코노미무라 히로시마 여행의 첫 끼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오코노미야끼로 특별한 점심을 채우고 히로시마에서 먹을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도 커졌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가번호가 가게 이름인 플러스 8일, 일본어로 하치이치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일본 국가번호가 8일인데 그걸 가게 이름으로 쓴 거예요. 뭔가 국제적이면서도 기억하기가 쉬웠습니다. 2023년에 오픈한 신생 맛집인데 닭고기를 구워주는 야키토리집 같지 않게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카운터에서 바로 앞에서는 고기를 굽는 과정을 다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벤조탄이라는 고급 수초로 구운다고 해요. 일반 숯보다 온도가 높고 연기가 적어서 닭고기 본연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닭 목살이나 날개 안쪽살, 심장 같은 희귀 보이드를 먹어봤는데
있는데 부위마다 굽는 시간이 다 달라서 요리사분이 타이밍 맞춰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워주세요. 정말 놀랬던 건 한국에서 일반적인 닭꼬치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더라고요. 부위별로 식감도 다르고 그 고소한 향도 다른데 아마 벤조탄이라는 수초를 구워서인지 불맛까지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먹는 부위는 어떤 식감과 맛이 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맛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가 생레몬이 통째로 들어간 하이볼이 있어요. 참고로 히로시마는 일본 최대 레몬 생산지예요. 일본 레몬의 60% 이상이 히로시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마 음식에는 레몬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레몬을 통으로 넣은 하이볼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야키토리의 기름기를 딱 잡아주는 청량감이에요. 히로시마산 생레몬이라 신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산뜻합니다. 레몬 과육을 으깨면서 마시면 점점 더 상큼해지는 맛도 일품이고요. 계속 나오는 꼬치들을 먹다 보니 어느새 거진 10가지 부위를 먹었어요. 신기한 게 같은 닭고기인데도 부위마다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야키토리의 마무리, 여기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어요. 야끼 오니기리, 구운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을 숯불에 직접 구워주는데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간장이 타면서 나는 고소한 향이 한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 속은 쫀득쫀득한 밥알이 느껴집니다. 야끼토리 먹고 난 뒤에 이걸 먹으면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밥심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마무리 완성이더라고요. 짧은 일본 여행 가면 늘 야식까지 먹게 되는데요. 저는 일본을 가면 라멘 냄새가 나면 자꾸 발길이 가더라고요. 히로시마에 온 김에 좀 특별한 라멘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히로시마 하면은 굴이 또 굉장히 유명해서 굴 축제도 있고 정말 많은 음식들에 굴이 들어가는데요. 이 굴을 라멘에 넣는 건데 거기다 와규 고기까지 올라간 라멘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세이텐 오츠케라는 곳인데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해서 저녁에 술 마시고 나서 찾는 현지인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메뉴판을 보다가 가장 시그니처로 보이는 굴과 와규가 같이 들어간 라멘을 골랐습니다. 라멘이 나온 순간 솔직히 처음 비주얼로는 평소 먹던 라멘이랑 비슷하면서도 오묘하게 정체 모를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굴이 어디 있지 하면서 살펴봤는데 히로시마 생굴을 갈아서 만든 소스가 국물 안에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먼저 국물부터 한 입 먹어봤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바다 풍미가 확 올라옵니다. 굴을 아주 곱게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히로시마 굴을 끓여낸 육수라 그런지 깊은 감칠맛도 입안 가득 퍼지고 뒤이어 은은한 해산물의 단맛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리지가 않아요. 사실 굴 잘못 먹으면 비린내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굴 특유의 비린내는 전혀 없고 바다의 신선함과 굴 덕분에 깔끔한 라멘 국물 맛만 남았습니다. 와규 소고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입에 넣는 순간 케이크처럼 녹고요.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고소함이 퍼집니다. 면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이 뚝딱 비워졌습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굴이 들어가서 더 깊은 맛을 찬찬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라멘이었어요. 히로시마에서 특별한 라멘 경험을 하고 싶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라멘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히로시마의 맛을 제대로 즐겼으니 이제 놀고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히로시마는 먹는 것만큼이나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관광지를 도장 찍듯 다니는 게 아니라 도시의 이야기를 천천히 느끼며 걷는 여행이 진짜 매력이라는 거예요. 히로시마를 여행하며 노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로시마 도심에서 전차를 타고 돌아다닌 거고요. 두 번째는 센코지 공원에서 고양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야지마에서 바다 위 붉은 도리 위를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히로시마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노면 전차예요. 자동차, 자전거, 사람들과 함께 도로 위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히로시마 전차는 일본에서 가장 긴 노면 전차 노선을 자랑하는데요. 1945년 원폭 투하 이후에도 3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전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 도시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전차를 타면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더 들리는 느낌입니다. 이 전차를 타고 히로시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히로시마의 거리, 현지인들의 일상, 그리고 강 건너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이게 진짜 일본 여행의 낭만이더라고요.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히로시마 성도 볼 수 있는데요. 1958년에 재건된 이 성은 특히 벚꽃 시즌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전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곳에서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9월에 갔었는데 운 좋게도 히로시마 옥토버 페스트를 만났어요. 독일에서 하는 옥토버 페스트가 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거지 싶었는데요. 독일의 하노버 지역과 히로시마
히로시마가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서는 옥토버 페스트를 진행을 하고 하노버에서는 벚꽃 축제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옥토버 페스트인데 왜 9월에 열리는 걸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10월 날씨가 갑작스럽게 정말 많이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에 끝내는 식으로 축제가 점점 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마에서도 9월에 이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데요. 광장 한가운데가 통째로 독일 비어 가든으로 변합니다. 수십 종류가 넘는 독일 맥주가 나오고 독일에서 직접 방문한 악단이 와서 라이브 공연도 해요. 소세지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큰 맥주잔을 들고 음악에 맞춰서 즐기고 있는 풍경. 사실 이런 축제 분위기는 또 대도시의 매력인데 소도시 같은 조용한 곳에서 대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히로시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히로시마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축제가 있더라고요. 봄에는 일본이니까 당연히 벚꽃 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스미오시 축제라고 전통문화와 함께 불꽃놀이하는 아주 매력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가을에는 옥토버 페스트가 있고 겨울에는 다양한 조명과 맛있는 굴축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히로시마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 축제 기간과 겹치게 일정을 짜시면 훨씬 더 재밌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옥토버 페스트를 즐기기 위해서 독일 스타일의 소세지와 맥주를 같이 시켰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소세지와 맥주 한 잔 완벽했습니다. 낮에는 관광하고 저녁에 들리기 딱 좋은 코스였습니다. 입장은 무료고 음식이랑 맥주만 사 먹으면 되는데요. 전차 타고 히로시마 도심을 누비다가 저녁에 옥토버 페스트에서 맥주 한잔하는 코스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날에 히로시마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노미치라는 작은 항구 마을로 갔어요. 여기는 진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오노미치는 좁은 골목과 경사진 언덕이 특징인 항구 마을인데요.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생코지 공원인데요. 산 아래에서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편도 500엔, 왕복 700엔입니다. 로프웨이를 타지 않고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로프웨이를 강력 추천해요. 왜냐하면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는 약 3분 동안의 풍경이 정말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인들도 보통은 편도로 올라가는 구간만 로프웨이를 타고 하산할 때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거대한 나무 숲 위로 로프웨이가 올라가는데 마치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숲 위를 사뿐하게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상에 도착하면은 새로 지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풍경도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노미치 시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바다 건너 섬들이 점점이 떠있고 날씨 좋은 날엔 저 멀리 떨어진 섬들까지도 잘 보인다고 해요. 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한동안 넋을 놓고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만나게 되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고양이 골목입니다. 이 고양이 골목이 진짜 특별한 게 소노야마 슌지라는 예술가가 후쿠이시네코라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곳곳에 숨겨놨어요. 후쿠이시네코는 복을 부르는 돌고양이라는 뜻인데요. 바다에서 준 동글동글한 돌에 고양이를 그려놓은 건데 하나가 완전히 완성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먼저 파도에 깎인 둥근 돌을 찾아서 반년 동안 소금기를 빼고 특수 물감으로 3번 칠한 다음 마지막으로 신사에서 기도까지 받아야 이곳에 놓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진짜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0개가 넘는 후쿠이시네코가 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계단 옆에도 담벼락에도 화분 옆에도 복을 부르는 고양이 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조용히 길을 걷다 보면은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하면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 후쿠이시네코를 보다 보면은 돌멩이는 아닌데 벽이나 계단에서도 고양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고양이를 억지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갈라진 틈이나 그 모양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마치 은밀하게 숨어있는 고양이처럼 고양이 그림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즐거움을 찾다 보면은 운 좋게 진짜 고양이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3마리나 봤는데 이 고양이들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서인지 다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골목 곳곳에 레트로한 카페나 작은 갤러리도 있어서 들어가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히로시마 도심에서 생코지 공원과 이 고양이 골목은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데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좋은 곳입니다. 도시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항구 마을 소도시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히로시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미야지마예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히로시마 도심에서 전차를 타고 서쪽으로 약 1시간 가면 미야지마구 지역에 도착해요. 거기서 페리를 타고 약 10분만 가면 미야지마 섬이에요. 페리를 타고 바다 위로 서서히 다가오는 섬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붉은 도리 와 진짜네. 이스쿠시마 신사의 도리는 밀물 때는 바다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고 썰물 때는 걸어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해질무렵에 보면 석양이 도리를 비춰서 더더욱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야지마는 도리만 볼 게 아니에요. 섬 안에는 사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길을 걷다 보면 사슴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미야지마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오전 일찍 가는 걸 추천해요. 사람이 덜 붐비고 아침 햇살이 비추는 도리가 또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 페리에서 뒤돌아보는 미야지마의 모습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붉은 도레이가 점점 작아지면서 섬 전체가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이는 순간 다시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놀고를 제대로 즐겼어요. 전차를 타고 도심을 누비며 옥토버 페스트를 즐기고 센코지 공원에서 오노미치의 낭만을 느끼고 미야지마에서 바다 위 붉은 도레이를 보고 히로시마는 빠르게 소비하는 여행지가 아니라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이제 히로시마에서 푹 잘 쉬어야겠죠. 히로시마에서는 어디서 묵으면 좋을지 또 어떻게 쉬면 좋을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행에서 숙소 선택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일본 숙소 가격이 미친듯이 오른 시기엔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정말 좁은 방 하나에 15만원, 20만원씩 내야 하는데 히로시마는 달랐습니다. 제가 히로시마에서 묵은 곳은 퀸테사 호텔 히로시마 가나야마초예요. 솔직히 처음에 기대를 안 했어요. 아고다에서 검색해보면 5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잠만 자는 비즈니스 호텔이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히로시마 중심가에서도 가깝고 전차 정류장도 엎어서 코앞이에요. 도쿄나 오사카였으면 도심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면은 사실 5만원대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히로시마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5만원대니까 방이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캐리어도 충분히 펼칠 공간이 있고 욕실도 깔끔하고 침대도 푹신했습니다. 호텔도 리노베이션한 지 얼마 안 돼서 입구부터 조식당이나 건물 곳곳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어요. 전 후쿠오카에서 캐리어 하나 펼치기 힘들었던 정말 좁디 좁은 호텔 한번 묵어본 이후로는 이제 빅3 도시 가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 호텔방들 생각하면 와 히로시마 진짜 해자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바로 조식인데요. 저는 조식 포함 플랜으로 묵었었는데 보통 비즈니스 호텔 조식이면 간단한 일본 가정식이나 빵, 스크램블 에그, 소세지 같은 기본적인 웨스턴 음식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기 호텔은 기본적인 일본 가정식 메뉴들도 나오지만 히로시마 특산품인 굴튀김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바삭하게 튀긴 굴을 한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속에서 굴의 촉촉한 식감과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로 탄탄면이 있습니다. 탄탄면도 히로시마에서 유명한데 따로 식당에 갈 필요 없이 조식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히로시마의 맛을 에피타이저처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식 공간도 넓고 쾌적했는데요. 아침 일찍 가면은 창가 자리나 원하는 넓은 자리에 앉혀주셔가지고 히로시마의 아침 거리를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호텔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도 있어서 필요한 걸 사기도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편의점에서 어묵이나 계란 샌드위치도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비싼 숙박비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라면 히로시마에는 퀸테스 호텔 같은 다른 가성비 숙소들도 많으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숙소들이 많은 히로시마인데 정말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바로 온천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여행하면 온천이 빠질 수 없는데 규슈 지방에 베푸나 유인처럼 온천 도시도 아니고 도심에서 가까운 온천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일본 여행 가면 온천을 또 꼭 해줘야 되거든요. 온천 마니아로서 제가 히로시마에 숨겨진 온천도 찾았습니다. 바로 우지나 천연 온천 호노유예요. 여기가 진짜 히로시마의 온천 약점을 보완해주는 곳입니다. 일단 여기도 시내에서 접근성이 괜찮아서 버스로도 거의 한 방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천연 온천이라고 하더라고요. 탕으로 들어가면 다른 여느 온천들처럼 실내탕이 있고 또 노천탕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온천에서 또 좋아하는 거는 바로 누워서 하는 온천이에요. 돌바닥에 누우면 따뜻한 온천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서 등을 뜨뜻하게 데펴주는 게 몸속 피로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도심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온천 다녀오는 코스 정말 강력 추천해요.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시골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퀸테스 호텔에서는 가성비 좋은 숙소에서 편하게 쉬고 조식으로 히로시마의 특산품도 맛보고 우지나 천연 온천에서는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온천에서 풀어냈어요. 일본 대도시의 비싼 숙박비와 물가에 지친 분들이 제대로 쉬면서 여행하기에 제격입니다. 자, 이제 히로시마 여행의 마지막 파트예요. 기억하고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컨텐츠에 담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히로시마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편안한 휴식, 이 모든 게 물론 히로시마의 매력이에요. 하지만 히로시마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이 도시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그 위에 평화를 세워낸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히로시마가 간직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무겁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요. 히로시마 시내 중심에는 평화기념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차를 타고 도착하면 가장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원폭돔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이 건물은 원래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건물 상공 약 600m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열기 속에서 건물은 철골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고 돔이 뼈대만 기적처럼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벽, 뒤틀린 철골, 텅 빈 창문. 1945년 8월 6일 그 순간에 멈춰버린 건물인 거죠. 이 원폭돔을 지나 평화기념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위령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 위령비는 공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요. 거북이 형상의 돌 위에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거북이는 한반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위령비 앞에 서니 가슴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이 히로시마의 원폭 희생자 중에 한국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비문 앞에 많은 한국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쪽지와 메시지, 마음들을 두고 간 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여행을 오시면 평화기념공원을 산책하다가 같이 한번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지나 공원 중앙으로 가면 평화의 불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늘로 향하는 형상의 받침대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평화의 불은 1964년 8월 1일에 점화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해요. 세계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불 앞에 서니까 평화란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기념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무래도 무겁고 마음도 먹먹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여행을 와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는 이중적인 도시예요. 한편으로는 맛있는 오코노미야끼와 굴, 노면 전차가 다니는 낭만적인 거리, 아름다운 미야지마 오노미치, 이런 경험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행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곳이고 그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외치는 도시예요. 제가 처음에 히로시마에 대해서 먹고 놀고 쉬고 그리고 기억하고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도 함께 가져가는 여행, 그게 히로시마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이제 히로시마 여행이 끝났어요. 제가 인트로에서 도쿄와 오사카는 너무 비싸고 붐비는데 어디 좀 더 여유로운 곳이 없을까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히로시마가 그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의 편리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도시의 여유도 느낄 수 있고 게다가 깊은 이야기까지 담긴 곳. 제주항공 직항으로 1시간 45분이면 도착하고 숙박비는 도쿄의 절반, 음식은 오리지널 그 자체, 온천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갖춘 여행지예요. 여러분도 다음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히로시마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2박 3일로 너무 짧게 갔다 와서 다음에 또 히로시마를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히로시마 여행이 즐겁고 의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